커뮤니티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레알 정산 때도 아이디로 우리가 외워서 기억이 나는 분인데 다시 레알 마드리드 다시 뭐죠 그게? 아, 그 짝대기? 네. 짝대기 레알 마드리드 짝대기? 네. 아, 그분이 주셨군요. 맞아요. 네. 그분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때도 아마 다시 레알 마드리드 다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변함이 없다는 점.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네. 정상 컨텐츠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 컨텐츠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엔 라리가로 갑니다. 네, 오랜만에 NYC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그 NYC 하얀색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맞죠? 차에 있어요. 아, 버리진 않았고. 네, 차 트렁크에 둬가지고 그때 제가 머리 못 감고 오거나 머리 할 시간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모자로 대신하고. 오늘 이제 또 중계 끝나고 바로 왔기 때문에. 맞아요. 잠을 너무 못 잤어요. 그래서 용남이 형 아침에 뭐 잠 카톡 하다가 형철이는 바로 회사로 가던데 그러길래 아마 집 갔다 오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네, 집이 좀 멉니다. 네. 모자 쓰고 바로 올 거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죠. 정답입니다. 네. 오늘은 NRC랑 관계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 성분입니다. 맞네요.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도 아니고. NYC는 그냥 제 프로필입니다. 노여친. 뉴욕시티. 뉴욕시티, 노여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레알 마드리드의 전반기 정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경기가 슈퍼컵이었죠. 네. 결승에 진출해 놓은 상태고 레알 마드리드의 전반기 라리가 성적은 1위였어요. 너무 좋았죠. 네, 15승 4무 2패, 45득점과 18실점. 아직 그래도 세비야가 추격 중이기 때문에 1위 자리가 여유롭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든 것 같고 네. 계속 승점을 잃지 않고 드랍하지 않고 쭉쭉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컵 대회는 코파델리 16강 현재 엘체를 만나는데 진행 중이고요. 수페르코파도 진행 중 결승에 올라 있는 상태고 조 1위 챔피언스리그는 조 1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올랐죠. 근데 네. 대망의 상대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뭐 저는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가 탑독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또 그때 이제 2월 돼야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시작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이 팀이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포체티노의 파리 생제르맹은 저희가 정상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얼마 전에 리옹전을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좀 틀어놨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화면 전환해가지고 봤는데 레알이 탑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체티노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도 뭐 공격진의 화력은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거니까. 네, 출전 시간별 베스트 11을 보겠습니다. 일단 출전 시간별 베스트 11인데 쿠르투아 골키퍼. 네, 일단 저희가 이건 리그 기준이에요. 맞아요. 쿠신. 너무 잘합니다. 쿠르투아는 쿠르투아 진짜 잘하는 게 물론 이제 피파 온라인 4 대회를 중계할 때마다 잘한다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있고. 사기야 피온 대회. 게임에서도 사기고. 네. 이 라리가나 이 챔피언스리그를 보면 쿠르투아는 또 중요 경기 때 기가 막히게 잘해요. 키퍼들이 평소에 잘하다가 중요 경기 때 조금 이제 위축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쿠르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그 오리에처럼 이렇게 쪼는 경우도 있고. 그거. 근데 안 그래요. 쿠르투아 너무 대범하고. 자, 백 4를 보면 맨디, 알라바, 밀리탕, 바스케스인데 뭐 알라바, 밀리탕 조합은 당연히 예상대로. 알라바 밀리탕 조합은 저는 올 시즌 라리가 베스트 센터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빌드업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둘이 아주 탁월한 조합이고. 그리고 공격 가담함에 있어서도 전지성도 엄청 좋고. 근데 출전 시간에 보면 좌우 풀백은 역시 좀 걱정거리죠. 페르랑 맨디가 초반에 부상이 있다가 약간 좀 스캔들이 있을 법도 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좀 뛰고 있는데 1030분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려줘야 되고요. 네. 자, 바스케스 966분 이 자리는 원래 카르발이 뛰어야 되는데 바스케스도 그러니까 바스케스가 사실 어딜 가나 다 이렇게 좀 뭐 윙 쪽이 좀 빵꾸 나면 윙도 올라갔다가 그리고 풀백 빵꾸 나면 풀백도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멀티성 때문에 시즌 전에 재계약을 했을 때 당연히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재계약하고 나서 폼이 조금 살짝 갔다는 게 이게 그 지난 시즌 이제 에클라시코에서 부스케츠한테 태클 당하고 바스케스가 거기에 이제 장기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부상 여파인 것도 있겠고 바스케스가 옛날에 그 몸놀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포지션 저 포지션 뛰다 보면은 폼이 좀 망가지는 선수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울리게스가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같은 측면에서 마르코스 요렌테도 조금 걱정되고 근데 바스케스도 사실 공격 수비 계속 오가다 보니까 저는 이 영향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영향이 없진 않다. 바스케스가 수비적으로 좀 많이 뛰었는데 문제는 이제 카르발이죠. 카르발이 나오면 진짜 잘합니다. 근데 부상이 너무 잦아. 맞아요. 결국 이제 그래도 부상을 좀 털어내고 이제 올라오나 싶었는데 겨울 중에 또 한번 부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카르발이 출전 시간별 베스트 11에 속하지 못했다는 것. 좀 더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발베르데가 오른쪽 풀백 맞아. 발베르데 우측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중앙 미드필더 3명은 크카모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저는 발베르데가 조금 더 출전 시간을 올 시즌부터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상 때문에 나온 경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부상당하고 난 뒤에는 복귀하고 난 뒤에는 크카모 조합이 워낙 굳건해서 안첼로티가 계속 이 3명을 로테이션도 안 돌리고 쓰고 있죠. 그리고 발베르데가 막 우측 윙으로 나온 경기도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 카마빈가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 맞아요. 그리고 3톱
비니시우스, 벤제마 1600분이 넘는 출전 시간에 어우, 스탯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좌측 라인, 중앙 라인 말할 거 없고. 맞아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시간이 달라요. 904분. 오른쪽 라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가 보입니다. 아센시오, 아자르. 그리고 아자르도 있고 호드리구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뛰었었는데 사실 아자르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아자르는 뭐 나올 때마다 별로 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센시오는 저는 괜찮은 로테이션 멤버급이라고는 생각해요. 스탯을 그래도 잘 쌓아줘요. 그 부분 때문에. 대신에 내용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뭐 교체로 들어왔을 때 호드리구가 보여줄 수 있는 전진성이나 스피드도 충분히 위협적인 옵션은 될 수 있다. 호드리구는 아직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나아 보이는 느낌도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오른쪽은 조금 직선적인 플레이가 강요되는 느낌, 강제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패턴이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크로스 올리는 거나 종종 스탯 올릴 때 보면 특히 이제 그 호드리구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틀 전에는 중요골을 넣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비니시우스처럼 유망주지만 언젠간 터질 것 같다. 근데 그 조짐이 아직은 안 온 건데 그쵸?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고의 선수를 한 명만 꼽는 건 실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꼽았습니다.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입니다. 벤돈신, 비닐씨는 지금 이게 뭐 라리가 베스트로 논할 그런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유럽 전역을 통틀어 봐도 이런 공격 듀오가 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월드 베스트. 네. 특히 비니시우스 이 폼 그대로 지속하면 네. 왼쪽 윙은 진짜 비니시우스가 한 자리 차지해야 돼요. 진짜. 레알 마드리드 갑자기 뭐 16강에서 떨어진다든지 라리가 3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고서야 그렇죠. 비니시우스 지금 폼에 팀도 잘 나가면 충분히 올해 왼쪽 윙 자리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뭐 일단 벤제마는 지난 시즌에도 동무대를 펼쳤지만 올 시즌은 영혼의 파트너, 또르라는 좋은 파트너 비니시우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훨씬 더 파괴력이 올라갔다 좀 생각해요. 배가 됐죠. 쌓아가는 스탯 자체도 이 두 선수가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개개인의 스탯을 놓고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팀도 있을 거예요. 벤제마나 비니시우스가 넣은 골 혹은 이제 기록한 도움 다 했을 때 공격 포인트로 환산을 하면 뭐 특정 팀이 넣은 골 수보다 많다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올 시즌 대표팀도 이제 병행하고 있잖아요. 체력적인 관리는 계속 잘 하면서 그렇죠. 핏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를 바라겠고 비니시우스는 시즌 개막 전부터 안첼로티 감독이 따로 불러서 기대감도 좀 드러냈고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비니시우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자세도 잡아주고 아마 이런 코칭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수 본인도 훈련 끝나고 별도로 개인 슈팅 훈련도 진행했다고 하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니시우스는 원래도 좋았던 드리블은 기본, 판단력과 킥 능력, 0점과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정말 달라진 선수가 됐고 요즘은 좌우전환 타이밍도 빨라졌을 뿐더러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치 있게 슈팅을 뽑아내는 그런 인상적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둘 다 최고의 선수고요. 최악의 선수는 저는 우리 이제 이 전반기 정상 콘텐츠가 늘 주전급 선수 중에서 최악의 선수를 꼽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주전급 선수 중에 저는 레알은 최악의 선수라 꼽을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팀 자체가 다 좋았고 네. 지금 성적 자체를 보면은 리그 잘 나가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 잘 나가죠. 뭐 코파델레이, 슈페르코파 떨어진 대회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전급 선수들 중 주전급으로 좀 출전 시간을 기록했던 선수들 중에서 그냥 최악의 선수는 안 꼽히고 부문별로 상을 좀 나눠서 꼽겠습니다. 네. 일단 스탯 사기꾼상 아센시오. 아센시오. 네. 아센시오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볼을 너무 끌고 경기력적으로 예전보다 부상 여파 때문에 맞아요. 속도라든지 킥과 같은 부분들이 저하가 되면서 볼을 전부 다 자주 뺏기고 근데 볼을 그러는데 끄니까 뺏기는 게 더 많이 보일 뿐더러 패스미스와 같은 아쉬운 장면들도 연출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스탯은 훌륭합니다. 골들을 많이 넣어줌으로써 7골을 넣었어. 네, 그 마요르카전에 해트트릭도 네. 달성을 했었고 그런 점들을 보면 최악의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스탯 사기꾼상 정도는 그러니까 스탯으로만 놓고 보면은 야 뭐야 아센시오 잘하네. 근데 네. 막상 경기 놓고 보면은 잘하진 않는구나. 맞아요. 네. 네, 그런 정도로 상을 하나 주고 싶고 자 부상입니다. 이거는 카르바알이죠. 맞아요. 부상 네. 많이 이거는 많이 다쳐서 안타까운 선수인데 나오면 좌우 공격 균형이 제대로 맞아요. 네. 레알의 전술 자체는 비니시우스가 있는 왼쪽 역시 왼쪽에서 협업이 많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공격적으로 아쉬울 때가 있는데 카르발이 나오잖아요. 그럼 카르발이 전환 패스 받기까지 오버래핑도 잘 나가주고 연계도 잘 해주고 하니까 오른쪽 공격도 왼쪽과 함께 짝을 이뤄서 올라가면서 좌우 공격 균형이 잘 맞는 모습들을 맞습니다. 보여줘요. 근데 카르발이 자주 못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카르발이 나오면 수비 안정감도 훨씬 더 올라오는데 없을 때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 자리에 대한 변수들이 바스케스가 나올 때도 발베르데가 나올 때도 있다 보니까 결국 카르발은 부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부상 생각합니다. 수상자. 네. 자 그리고 이젠 제발 나가상. 이거는 좀 뭐 여러 선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한 명 꼽고 싶어요. 마리아노 디아스. 그러니까 마리아노 디아스가 근데 네. 또 나왔을 때는 엄청 열심히 뛰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코피 터지고 그랬단 말이야 경기 뛰다가. 그렇죠. 그건 네. 좀 뭐 투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야 그럼 마리아노 디아스 네. 열심히 뛴다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의 주인공으로 꼽은 이유는
그동안 좋은 제의가 몇 번 있었죠. 근데 링크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니까. 네, 제의가 왔는데도 자기가 잔류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그 유명한 짤 중에 제발 좀 나가 하고 이렇게 외치는 그 어머니분 짤이 있는데 네, 그 짤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노 디아스는 그 공격 지역에서의 마무리 판단이 아쉽죠. 아쉬운 선수고 여기에 후보군들도 몇 명 있어요. 덕현이 형 말씀처럼 후보군들이 있는데 바이에호. 바이오는 뭐 기대만큼 못 컸고. 맞아요. 그리고 마르셀로는 사실 뭐 입지로만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무조건 박수 쳐줘야 돼요. 나갈 때는. 올 여름에 이제 계약 만료인데 그쵸. 마르셀로는 워낙 업적이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량저하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좀 박수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바요스. 네, 세바요스 올림픽에서 장기 부상당하고 이제서야 좀 회복을 했는데 1군감은 아니죠. 자리 없어요. 네. 자리 없고. 그리고 이스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스코 덕현이 형이 정말 좋아하는 선수지만 사랑하죠. 근데 이번에 안첼로티 워밍업 지시도 거부하고 네. 본인이 나름 좀 뭔가 고군분투하려고 살도 빼고 올 시즌 준비 열심히 했는데 링크가 그래도 있으니까 뭐 어느 팀으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더 말할 게 없는 베일, 가레스 베일. 네, 이 정도가 되겠고 자 주전급 선수 중에 최악의 선수가 아니고 전체 팀 중에 그러면 그냥 최악의 선수를 굳이 꼽겠습니다. 그러면 아자르죠. 이거는 네. 반박의 여지가 없죠. 센스는 남아있어요. 아자르가. 그 벨기에 대표팀에서도 보면 볼 다루는 스킬이나 가끔 뭐 힐킥 같은 거 해주는 거 보면은 그래 이게 아자르지. 이런 몸놀림은 있거든요. 근데 신체 능력이 저하가 되니까 옛날만큼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랑 1대1로 맞붙었을 때 첼시전처럼 그런 다이나믹한 모습이 안 나와요. 맞아요. 옛날에 그거 다 제쳐내고 막 쓸어내고 했잖아요. 그냥 혼자 다 끌고 가가지고 원더골 넣고 이게 아자르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아 요즘은 그냥 몸이 좀 무거워지고 뺏기고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자르는 스탯만 놓고 봐도 아 충분히 워스트에 꼽힐만 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 영입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라바 훌륭한 영입입니다. 최고죠. FA 영입인데 네. 저는 알라바가 빌드업을 워낙 잘해주니까 왼발 빌드업, 운반, 전진 그리고 엘클라시코 때 직접 오버래핑해서 골도 넣었죠. 이렇게 알라바가 후방에서부터 볼을 끌고 가주는 플레이를 잘하면 우리 교수님인 토니 크로스를 조금 더 공격 진영에서 위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라바 롱패스, 비니시우스 뒷공간 침투 이 공격 루트도 레알 마드리드가 또 심심찮게 써먹는 이 패턴 중에 하나고. 근데 알고도 못 막죠. 그쵸. 게다가 이 알라바 선수는 프리킥도 잘 차고요. 네. 워낙 이 빌드업에서의 역량 그리고 수비도 물론 중간중간 잔실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수비도 괜찮게 아니 잘한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라모스 바란 둘이 이탈할 때 좀 아쉬웠지만 결국 레알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맞아요. 알라바를 데려와서 밀리탕이랑 조합시킨 게 아주 궁합도 좋고. 그리고 파트너 밀리탕이 올 시즌 수비력이 꽤 좋죠. 진짜 좋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밀리탕의 어떤 공중볼 따내는 능력, 수비에서의 능력들을 보면 알라바 밀리탕, 빌드업 수비 아주 탁월한 그렇죠. 조합이 센터백에 결성이 됐고 카마빈가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선수인데 조금 멀리 봐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교체로 종종 출전하고 있죠. 이거는 역시 카마빈가가 아직 어린 유망주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짧게 기회를 주면서 천천히 키우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카마빈가가 초반에 이 중앙 미드필더 쪽 부상자가 좀 있었을 때 초반에 나왔을 때 골도 넣고 그렇죠. 바로 골을 넣었죠. 네, 활동량이 많은 선수니까 압박도 해주고 커버도 해줬어요. 되게 수비할 때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서 뒷공 빼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전진해서 맞아요. 압박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초반에 약간 문제점이 됐던 게 그래서 경고받고 막 그랬었어요. 네, 태클이 스타드랜 때도 그랬지만 태클이 엄청 깔끔하거나 하진 않아요. 너무 태클이 성급해서 맞아요. 카드를 많이 받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첼로티 감독이 한번 인터뷰를 했죠. 아, 너 좀 이제 태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카드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카마빈가도 전반기 때보다 조금 태클의 판단이나 태클의 정확도가 조금 올라오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은 근데 어린 선수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감독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안첼로티 장점을 선수들 사이에서 발굴하고 선수단의 장점을 발굴하고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은 역시 이 감독이 판을 잘 짜는 감독이라는 네.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시즌입니다. 예전부터도 그랬고. 맞아요. 근데 전술적으로는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 조금 약한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오사수나전. 네. 오사수나전이 이제 무승부로 끝났는데 진짜 우주방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못 뚫고 홈에서 0대0으로 비겼었어요. 결국 이제 그때는 개인 역량이 아닌 전술적으로도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혹은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서 안첼로티 감독의 경기 운영은 미미함이 있고 세트피스도 시즌 내야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공격의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문제들도 스쿼드의 문제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법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네. 아직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결정적으로 주전 선수들의 교체 타이밍이 좀 늦고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안첼로티 그 1기 당시에도 뭐 얘기했었던 게 안첼로티는 전반기 말고 후반기를 봐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그때 전반기에 레알도 엄청났었는데 후반기 결국 무관으로 끝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 로테이션 안 돌리고 뭐 크카모 고집하는 근데 크카모 나오는 거 보면 왜 크카모를 고집하는지는 알겠어요. 왜 이 선수 셋이 궁합이 좋고 잘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많은 대회를 병행해야 되는 레알 입장에서 로테이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그래서 이 후반기의 체력이 역시 음. 조금 걱정되는 맞아요. 레알의 상황이지 않나 싶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챔스 대진, 챔스 대진 파리 문제. 생제르맹. 그것도 재추첨을 해가지고 UEFA 너무한 놈들입니다. 네. 네, 그러고 주전들의 나이가 좀 많은 편. 많은 편이죠. 중앙 미드필더 쪽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카세미르나 토니 크로스는 저는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모드리치가 8호니까. 맞아요. 그리고 크로스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신체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수비적으로는 둔한 편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주전들 일부가 나이가 많은 편이라는 사실은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수비진의 뎁스. 그래 특히 풀백 쪽이. 네, 풀백은 제가 볼 때 레알의 약점이에요. 네. 카르발이 그러니까 왼쪽 맨디, 오른쪽 카르발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면 저는 베스트라고 보는데 일단 카르발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오고 맨디 그렇다 치지만 맨디의 백업도 애매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둘 다 부상이 조금 있다는 점 봤을 때 네. 걱정이 되죠. 그리고 안첼로티는 사실 이제 미겔을 또 안 쓰니까 맞아요. 마르셀루가 나왔을 때는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네. 보여줘서 옛날에 마르셀루가 아니니까 이렇게 레알의 이 전반기 정산을 해봤는데 후반기 때는 저는 레알은 그런 것 같아요. 전반기만큼 좋은 후반기를 보낼 수 있고 어쩌면 1-4-1 때처럼 전반기 때 조금 보이지 않았지만 약간 누적이 되었던 문제점이 후반기 때 터져서 살짝 페이스가 꺾일 수 있는 후반기일 수도 있다. 근데 전반기 자체는 정말 퍼펙트했다. 맞아요. 너무 괜찮았다. 후반기의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레알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